아래턱이 큰 주걱턱이 심할 때도 그러하듯 이렇게 심한 무턱인 경우에도 역시 원칙적으로는 양악수술이 정답입니다. 정말 이 방법대로면 수술 없이 무턱을 고칠 것 같은데 꽤나 성공적으로 외모의 개선을 가져와서 수술하지 않은 것 치고는 환자도 의사도 만족하는 기쁜 경우도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서울특별치과교정과 김상무 원장입니다. 이번에도 재미있는 주제를 가지고 왔는데요. 바로 무턱교정입니다. 저한테만 재미있는 주제인 건 아니겠죠? 치아교정만으로 무턱을 고칠 수 있다는 이야기가 있는데 어디까지가 진실이고 어디까지 가능할지 같이 궁금증을 풀어볼게요. 무턱교정이라는 말도 많이들 들어보셨을 것 같고 무턱교정 비포 앤 애프터 사진을 광고하는 것도 제법 보셨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무턱, 수술하지 않고 정말 교정으로 고치는 것이 가능할까요? 무턱이라는 정식 용어는 없지만 아래턱이 굉장히 작아서 마치 턱이 없는 듯한 모양새로 보이는 경우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아래턱 끝에서 목으로 이어지는 라인이 밋밋한 곡선이거나 심한 경우에는 직선에 가까워서 옆모습이 좋지 않은 것이 사실이죠. 그리고 아래턱을 덮는 이 연조직, 즉 살과 근육도 같이 부족한 경우가 입술을 제대로 다물기 힘들게 턱끝 부위의 긴장이 팽팽하기도 합니다. 아래턱이 약간 작은 것은 사실 우리나라 미의 기준상으로 오히려 선호되기도 하는데요. 아래턱이 큰 주걱턱 성향 있는 외모를 꺼려하죠. 하지만 이 무턱도 이렇게 부르는 경우처럼 아래턱이 아주 작은, 많이 짧은 경우는 또 보기에 좋지 않을 텐데요. 아래턱이 큰 주걱턱이 심할 때도 그러하듯 이렇게 심한 무턱인 경우에도 역시 원칙적으로는 양악수술이 정답입니다. 아래턱 자체가 짧은 것에서 모든 문제가 기인하기 때문에 아래턱을 수술해서 앞으로 전진시켜 그 상태로 고정을 해주는 것이죠. 그런데 수술 없이 교정만으로 무턱을 고친다고 합니다. 어떻게 가능할까요? 그리고 정말 그게 가능할까요? 치아 교정으로 무턱을 고치는 원리를 모식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턱이라고 하면 대개는 아래쪽 턱만 턱이라고 생각들 하시는데요. 사람의 턱은 이렇게 윗턱, 아래턱 두 부위가 있고 윗턱뼈의 위쪽 치아들, 아래턱에 아래쪽 치아들이 심어져 있는 상태입니다. 윗턱은 이 머리에 붙어 있어서 움직일 수 없지만 아래턱은 턱관절을 중심으로 열고 닫고 하는 운동이 가능하죠. 그래서 우리가 말을 하고 음식을 먹고 씹고 하기 위해서 아래턱이 움직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모식도를 이용해서 아래턱 길이에 따라서 아래턱 길이가 정상인 사람, 아래턱 길이가 짧은 무턱형, 아래턱 길이가 긴 주걱턱형을 각각 모식도로 나타냈는데요. 이렇게 보시면은 대략 이런 생김새를 가진 사람들의 모습을 짐작하실 수가 있을 것입니다. 이 모식도를 활용해서 본격적으로 치아 교정을 통해서 무턱 교정을 하는 원리를 설명드릴게요. 간단하게는 위쪽 치아들을 위쪽으로 올려주는 아파라는 이동을 시킵니다. 미니스크류를 이용해 주는데요. 이렇게 노란색 위쪽 치아들을 위로 올려주는 작용을 하게 되면 아래쪽 치아들은 올라간 위쪽 치아들과 만나기 위해서 아래턱 전체가 닫혀야 합니다. 지금 여기 빨간색 화살표처럼 아래턱이 턱관절을 중심으로 반시계 방향으로 닫히게 되죠. 이런 움직임이 일어나게 되면요. 아래턱의 길이는 그대로지만 아래턱 끝 부위, 이 턱 끝 부위가 반시계 방향으로 올라가면서 앞으로 나오니까 턱 끝의 위치가 원래의 위치보다 더 앞으로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마치 아래턱이 길어진 것처럼 그런 효과를 거두면서 무턱이 개선되는 그런 원리인 거죠. 이때 부가적으로 아래턱 끝이 앞으로 나오는 것만이 아니라 위로도 약간 올라가니까 얼굴의 아래쪽이 좀 짧아지는 효과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얼굴 길이가 좀 길면서 무턱 성향이 있는 사람에게는 이게 딱 좋은 치료 메커니즘이 되는 거겠죠. 이제 무턱 교정의 원리가 어떤 건지 대략 이해를 하셨을 거라고 봅니다. 정말 이 방법대로면 수술 없이 무턱을 고칠 것 같은데 그러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하지만 이것은 모식도로 원리를 보여드렸을 뿐 무턱이 극적으로 개선되지는 않습니다. 이제 위쪽 치아를 올려준다, 아파를 한다고 했었는데요. 이것을 가능하게 하려면 미니스크류, 미니 임플란트를 이용해서 천천히 위쪽 치아들을 아파시켜야 합니다.
그런데 치아들을 뼈 쪽 방향으로 밀어넣는 이 아파라는 이동은 교정적인 이동 중에서 가장 시간이 많이 걸리고 일어나기도 힘든 이동이죠. 케이스에 따라 다르지만 1mm를 아파시키는데 대략 6개월에서 10개월이 소요되고요. 2, 3mm 정도만 아파해도 꽤나 성공적인 경우이고 4mm 이상의 아파는 매우 어렵습니다. 그리고 이 위쪽 치아를 아파를 한다 해도 아래턱이 닫혀서 아래턱 끝이 앞으로 나오는 정도는 골격 구조 및 턱관절의 상태에 따라 사람마다 다르죠. 더 어려운 것은 이 정도를 예측한다는 것도 어렵다는 것입니다. 가끔 꽤나 성공적으로 외모의 개선을 가져와서 수술하지 않은 것 치고는 환자도 의사도 만족하는 기쁜 경우도 있습니다만은 대부분은 너무 기대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근본적으로 턱의 길이 자체를 늘려준 것은 아니기 때문이죠. 또 이 무턱 교정의 효과를 많이 얻겠답시고 위쪽 치아들을 많이 아파해서 아래턱이 닫히는 변화가 크게 되면 그만큼 턱관절의 장애가 발생할 가능성도 높아진답니다. 지금까지 적응해왔던 원래의 위턱, 아래턱의 맞물림 관계로부터 많이 변하게 되는 거니까요. 교정만으로 무턱을 고치는 방법이 만족스러운 성과를 거두는 경우도 물론 있지만 과한 기대는 금물이랍니다. 지금보다 아주 조금 나아지는 정도면 다행이라 생각하고 접근을 해야 하죠. 아주 극적으로 좋아진 몇몇 특수한 케이스를 통해서 수술 없이도 교정만으로 모두 무턱을 고친다는 과장 광고가 너무나 많은 시대입니다. 무턱을 꼭 고치기 위해서가 아니라 다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미니스크류를 이용해 위쪽 치아를 아파해주는 경우가 있는데요. 그럴 때 부가적으로 아래턱 끝이 같이 조금 앞으로 나오는 효과까지 같이 나타나준다면, 그래서 무턱도 개선된다면 더할 나위 없이 좋겠다라는 그런 마음으로 접근해야 함을 꼭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원칙은 수술이지만 부담스럽고 교정만으로 하는 무턱 교정은 효과가 제한적이라고 하니까 또 다른 방법이 궁금해진다는 것인데요. 네, 수술 기법이 발전하고 예전보다 위험도가 많이 낮아졌으면서 꽤나 안정적 결과를 얻게 되었다곤 하지만 그래도 수술이라는 것은 좀 부담스럽죠. 양악수술이라는 게 작은 수술도 아니고 말이죠. 그래서 절충하는 다른 방법도 있습니다. 원래 양악수술은 위턱과 아래턱, 즉 양쪽 악을 모두 절단해서 이동시킨 후에 고정을 시키는데요. 그거 말고 무턱형인 외모를 개선하기 위해서 아래턱 끝을 조금 잘라서 그 뼈를 앞으로 약간 내고 그대로 고정하는 이부성형술이라는 수술이 있습니다. 이것도 역시 수술이기는 하지만 양악수술에 비하면 훨씬 부담이 작은 수술이죠. 다음으로 턱 끝에 필러를 넣는 것도 하나의 방법입니다. 하지만 이부성형술과 턱끝 필러 모두 정말 아래턱 끝 부위만 약간 돋우는 정도라서 무턱 경향이 아주 심한 안모인 경우에는 개선하기가 힘듭니다. 또 필러든 이부성형술이든 턱 끝 부위에 피부가 좀 팽팽한 긴장감이 도는 것도 단점이죠. 따라서 너무 욕심을 내면 안 되겠죠. 그래서 위 두 가지 방법을 교정과 병행하기도 합니다. 설명드린 무턱 교정 원리대로 위쪽 치아를 아파시켜서 아래턱이 약간 앞으로 나오는 효과를 거두고 거기에 필러나 턱끝 수술의 효과를 조금 더 추가하는 거죠. 이렇게 하면 양악수술을 동반한 수술 교정에 비할 바는 아니겠지만 외모의 개선이 제법 가능하니까 양악수술이 꺼려지는 경우라면 무턱 교정을 위해서 고려해 볼 만한 옵션입니다. 네, 오늘은 치아 교정을 통한 무턱 교정에 관해 같이 알아봤습니다. 평소 이 내용에 관심이 있었던 분들께는 유익했으리라고 자부하는데요.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많은 콘텐츠 제작에 응원도 부탁드릴게요. 그럼 다음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이상 서울특별치과교정과 김상무 원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